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5번째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어제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병합되면 재판 지연될 거란 지적도 있는데 지난 재판에서 본인이 모르게 하려고 검장이 잘 진행인 걸 하셨는데 정말 모르셨나요? 오늘 유동규 씨도 나오시는데 직접 대응하시나요?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신분인 것이고 유동규 씨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인데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144일 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온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유 씨 입에서 어떠한 또 작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까? 관전 포인트. 그동안 유 씨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왔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유동규 하나 믿고 이 큰일을 벌였다고요? 유동규가 다 했다고요? 이 큰일을요? 안 되면 누가 책임지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자, 유동규 씨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면전에 있는데 이 대표 면전에서 유동규 씨가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유동규. 제가 말이에요. 한때는 이재명과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었다. 왜? 유동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중간 고리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해준 일들을 누구도 증언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이재명과 정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으려고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본론은 이거죠. 보시죠. 그런데 내가 정말 유동규 내가 죽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다면 이재명, 정진상이 뻔뻔하게 내가 혐의를 떠미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동규 나한테 혐의를 떠미는 증언들을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이 더 심하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재명, 정진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동규 나의 생각, 이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끔찍합니다. 이렇게 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유동규 씨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자신의 이런 격정적인 토로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건은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지사가 없으면은 아예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인허가권자 전혀 모르게 밑에 본부장급에서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이 모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데 영장 청구서하고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팩트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요. 이재명 대표의 그 관련성이 어떤 식으로 확인되냐면 보고를 올리고 이 업적이라는 것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지사의 치적 사업을 위해서 정교하게 진행되어 왔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관련자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나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극단적 선택을 진짜로 해버렸으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지 않겠느냐. 내가 그 주변에서 벌어진 극단적 선택이 이어진 거 김문기 처장이나 이런 거 쭉 봤더니 알겠다.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하고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배신감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폐하려고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나를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 공격했던 이 모든 것이 가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밝히겠다라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구자령 변호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어제 재판에서 말이에요.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막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오전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갖고 막 말을 시작하려 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 바쁘니까요. 먼저 법정에서 좀 빠져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는 안 돼요. 앉아서 들으세요. 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동규 씨가 말하는 내내 눈을 지그시 감고 들었다. 글쎄요. 이 법정에서 중간에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있을- 이 판사가 막은 거군요. 그렇죠. 걸석 어허. 재판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에서 지금 부출석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방해할 때 어허. 그것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특례 규정을 만든 건데 내가 그걸 이용해서 불출석하겠다고 권리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 없이는 개정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재판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겠다라는 게 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때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는데 판사님은 증인 신문에서 증인의 태도와 증언을 볼 뿐만 아니라 예. 변론의 전 취지라 그래서 그 흘러가는 분위기와 그때 어떤 유동규의 증언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 표정까지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겠다. 그러니까 난 이 상황에서 좀 피해 있고 싶다라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것인데 사실 법적으로 될 수도 없는 얘기를 한 거라 가지고 예. 마이너스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저런 작심 발언들을 좀 쏟아냈고요.